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클리탁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클리탁셀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오탁스, 리포락스, 안자탁스, 또 이제 환자분들이 제넥솔이나 탁솔이라고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탁솔이 파클리탁셀 성분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허가된 의약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따라서 혹은 선생님들도 이제 파클리탁셀 대신에 탁솔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은 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약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또는 위암 치료에 단독 혹은 병용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허가 적응증만큼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에서 이제 1차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 파클리탁셀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할 건데, 이때 파클리탁셀은 3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175를 3시간 동안 이제 정맥 주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방암에서 이제 독소루비신이 포함된 AC 항암화학 요법 후에 사용하는 경우 파클리탁셀 단독으로 쓸 거고요. 이때도 용량이 동일하네요. 그래서 3주에 한 번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175를 3시간 동안 정맥 주사한다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경고문이란 이제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으로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FDA에서 발표한 파클리탁셀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로는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얼굴 피부가 붓는다거나 또 입이나 목구멍 혀가 붓는다거나 또 전신이 가려운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골수 중에서도 주로 호중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백혈구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중구 수가 1500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에서 파클리탁셀의 투여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하고 관련해서 우리 파클리탁셀 맞기 전에 미리 과민 반응 예방하기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H2 기량제 맞을 거고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신 이상 반응이고요. 환자분도 이 약 맞기 전에 꼭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증상 있을 때 빨리 얘기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또 골수 억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할 거니까 미리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혈구수 보면서 다음 항암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결정하실 거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백혈구가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죠. 그래서 환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장에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50% 이상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이상 반응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골수 억제가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200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이제 90% 확률이고요. 50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도 52%, 굉장히 확률이 높죠. 그리고 백혈구가 400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도 90%, 빈혈 수치가 11 미만인 경우도 78%네요. 두 번째로는 말초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병증이란 말초 신경계가 이제 손상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증상으로 따진다면 그 말단, 손발이 이제 저리거나 혹은 감각이 무디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보다 약을 맞으면 맞을수록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또 대부분의 제가 항암 부작용은 항암 치료가 끝나면 몇 개월 이내로 돌아옵니다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손발 말초신경 병증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회복되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클리탁스에 맞고 주사 맞고 한 2, 3일 뒤에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개는. 그리고 메스꺼움과 구토. 이 52%라서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항암제 중에 그 순번을 매겨보면 이 메스꺼움 구토는 한 중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크리탁스는 탈모가 굉장히 확률이 높은 항암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20% 이상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도 제시가 되고요. 감염, 또 적혈구를 수혈한 경우, 또 앞서 살펴봤던 과민 반응도 41%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고, 심전도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보인다거나 설사, 또 38%, 또 간수치인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도 상승한 경우도 20% 이상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골수 억제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이 있네요. 항상 다치지 않도록 피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날카롭고 뾰족한 건 꼭 피해 주시고요. 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 주는 세포예요. 그래서 적혈구 부족하면 많이 피곤하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서 살펴봤던 이제 손발이 저리고 무디고 아프고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 만나 뵙다 보면요 손보다 발이 좀 더 심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 밟는 것 같고 발이 많이 저리고 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은 생각보다 많이 써요. 핸드폰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는데 발을 쓰는 경우가 좀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뿐만이 아니라 발도 많이 주물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가벼운 산책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도 비벼 주시고 주먹도 쥐었다 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말고 꼭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치료약은 아니지만 증상 완화해주는 리리카나 뉴론틴이라고 하는 약 등도 있어요. 신경병성 통증약. 그래서 증상 있을 때 꼭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고요. 근육통과 관절통은 주사 맞고 2, 3일 차에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증상 심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통증 견디기 어렵다 하시면 타이레놀, 집에 갖고 계신 타이레놀 복용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심한 통증이 있다 하시면 선생님 상의하셔서 상비약 같은 거 받으셔서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제가 탈모 확률이 굉장히 높다 했죠. 그래서 탈모는 꼭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탈모는 빠르면 항암제 맞고 1, 2주차에 시작을 하고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암이 다 끝나면 잘 돌아오고요. 이때 다시 나는 머리 색깔은 이제 질감도 이전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모인데 곱슬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검은 머리였는데 밝은 색이 될 수도 있어요. 흰머리도 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과민 반응은 잘 살펴봤다시피 과민 반응 예방하기 위한 약들을 미리 사전 투여할 거고요. 증상 있을 때 꼭 참지 말고 나 숨이 차다 답답하다 입이 붓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설사하고 관련해서는 설사할 때는 좀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 식사 소량씩 드셔주시고 맵고 기름진 건 피해주시고요. 너무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가 조금 빈도가 있다 하면은 그 상비약 같은 걸 주세요. 병원에서. 그래서 상비약 같은 거 복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항암하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증상 있을 때 선생님하고 상의한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 같네요.